안녕하세요. 현직 소방감리원 SANGMUGTV입니다. 혹시 ESS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ESS는 에너지 스토러지 시스템, 즉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한 충전 배터리인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입니다. 공장, 건물, 심지어 아파트 지하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ESS 화재는 한 번 나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배터리 안에서 열이 폭주하면서 연쇄 폭발까지 일어나거든요. 이걸 업계에서는 열폭주섬을 런어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방청이 2022년 12월 1일 아예 별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룰 NFTC 607 전기 저장 시설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건물 근처에 있는 ESS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섹션 2 ESS가 뭔가요? 왜 위험한가요? 화면 직접 제작한 ESS 구성 다이어그램 배터리 BMS, PCS, EMS 흐름도. 먼저 ESS가 정확히 어떤 장치인지 알아야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전기 저장 장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전력 변환, 장치 PCS,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등으로 구성된 장치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그 배터리를 수천 배 키워놓은 게 ESS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가 부족한 시간대에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왜 위험한가?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에서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스스로 열을 더 발생시키며 폭주합니다. 이게 바로 열폭주입니다. 한 개 셀이 열폭주하면 옆 셀로 연쇄 전파가 됩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ESS 화재 진화에는 보통 122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반 소화 방식으로는 부족한지, 그래서 왜 별도 기준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ESS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서요. 옥외형 전기 저장 장치 설비 컨테이너나 패널 형태로 건물 밖에 설치된 것, 옥내형 전기 저장 장치 설비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 지하 포함.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설치됐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소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섹션 3 NFTC 607이란 법령 구조 이해. 2022년 12월 1일 시행.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기준인 NFTC 607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의 정식 이름은 전기 저장 시설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잠깐, NFPC와 NFTC가 헷갈리신다고요? NFPC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입니다. 목표치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이 정도 화재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결과 중심의 기준입니다. NFTC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헤드 간격 얼마, 수량 얼마처럼 수치로 딱 떨어지는 기준입니다. 핵심 포인트 NFTC 607을 충족하면 NFPC 607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는 건 NFTC입니다. 경과 조치도 꼭 알아두세요. 2022년 12월 1일 전에 이미 건축허가나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한 곳은 구 기준인 NFSC 607을 적용합니다. 다만 새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새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감리를 할 때 이 경과 조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전기 저장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섹션 4 소화기 앤드 스프링클러 기준 상세 해설. 화면 스프링클러 배치 도면, 예시 직접 제작 간략 다이어그램. 수치 강조 12.2 LMIN, 30분, 1.8M, 232 굵은 자막으로 부각. 비교표 일반 스프링클러 기준 BS NFTC 607 기준 직접 제작 표 삽입. 소화기 기준 멘트. 소화기부터 시작합니다. 기준 2.1. 이에 따르면 소화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소화기 설치 기준에서
이미 요구하는 수량에 더해서 ESS가 있는 구획마다 별도로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ESS 초기 화재 시 소화기로 초동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화기로 ESS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스프링클러가 훨씬 중요합니다. 스프링클러 기준 멘트. 스프링클러 기준이 이 NFTC 607의 핵심입니다. 일반 스프링클러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설비 방식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 더블 인터락 제외. ESS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씁니다. 단, 준비작동식에서도 더블 인터락 방식은 안 됩니다. 더블 인터락이란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 둘 다 작동해야 물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작동 조건이 두 개라 속도가 느립니다. ESS처럼 빠르게 번지는 화재에는 맞지 않아서 제외한 겁니다. 방수량 1리당 12.2 LMIN 이상, 30분 이상. 이 수치가 일반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부분입니다. 바닥 면적 1리당 분당 12.2리터 이상의 물을 30분 이상 뿌려야 합니다. 계산 기준이 되는 최대 바닥 면적은 232입니다. 실제 면적이 232를 넘어도 계산은 232로 합니다. 이 232, 12.2 LMIN, 30분 약 84,180리터, 즉 84톤의 물이 필요한 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헤드 간격 1.8m 이상 유지.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 거리를 1.8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헤드 하나가 작동해서 물을 뿌릴 때 그 냉기가 옆 헤드에 영향을 주면 인접 헤드가 오작동하거나 오히려 늦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이걸 냉각 간섭 스키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1.8m 간격은 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비상전원 30분 이상. 화재 시 정전이 발생해도 스프링클러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30분 이상 작동 가능한 비상전원을 갖춰야 합니다. 방수시간 30분과 맞추는 겁니다. 송수구 소방차 연결. 소방차에서 직접 물을 보낼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전원이 다 떨어져도 소방차가 직접 연결해서 계속 방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NFTC 103의 송수구 기준을 따릅니다. 배터리실 외 장소는 헤드 생략 가능. 중요 포인트입니다. 배터리가 실제로 보관된 배터리실 외의 장소, 예를 들어 전력 변환장치 PCS나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에 있는 공간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 위험이 집중된 배터리실에 집중하는 거죠. 섹션 5 배터리용 소화장치 엔드 감지기 기준 1700-2100. 화면 구성 지시. 화면 공기흡입형 감지기 작동 원리 다이어그램 직접 제작. 화면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 예시 공개 자료 활용 또는 직접 그림. 자막 설치 예외 조건 두 가지 명확히 구분 표시. 배터리용 소화장치 멘트. 스프링클러가 기본인데 일정 조건에서는 배터리용 소화장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5궤형 ESS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두 번째 5궤형 ESS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가연물, 위험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경우. 단, 아무 소화장치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한 시험 방법으로 소화 성능을 인정받은 장치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아무거나 달면 된다가 절대 아닙니다. 공인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동화 재탐지 앤드 감지기 멘트. 자동화 재탐지 설비는 NFTC 203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단, 5궤형 ESS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화재 감지기 종류가 특이합니다. 일반 열 감지기나 이온식 연기 감지기는 안 됩니다. 다음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ESS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공기흡입형 감지기는 쉽게 말해 공기를 직접 빨아들여서 분석하는 감지기입니다. 연기가 아직 눈에 보이기 전 아주 미세한 단계에서도 감지할 수 있어서 조기 경보가 가능합니다. ESS처럼 초기 진압이 중요한 시설에 맞는 이유입니다. 자동화 제속보 설비는 NFTC 204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5궤형 ESS에 속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섹션 6 설치 장소 앤드 방화 구획 실무 포인트.
시간당 18.3 수치 강조. ESS 화재 시 리튬 배터리에서는 독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가 대량 발생합니다. 이걸 빨리 빼내지 않으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배풍기 배출 덕트 후드 등을 이용해 강제 배출. 바닥 면적 1인당 시간당 18.3 이상 배출. 화재 감지기 감지 시 자동으로 작동.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 특히 옥외로 면하는 벽체에 설치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내 환기가 아니라 반드시 외부로 직접 배출해야 합니다. 설치 장소 멘트. ESS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에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소방대가 접근하여 진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상 지면에서 22m 이내 건물 최상부 끝단 기준. 지하 지면에서 9m 이내 배터리 설치 바닥면 기준. 현장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고층 건물 옥상이나 깊은 지하에 ESS를 달고 싶어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방화구획 멘트. ESS 설치 장소는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겁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배터리실 외에 장소 PCS실, EMS실 등 방화구획 불필요. 5궤형 ESS 설비 방화구획 불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가 직접 있는 배터리실입니다. 이곳만큼은 반드시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섹션 7 클로징 앤드 핵심 요약.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SS는 거대한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열폭주 화재는 일반 소화 방식으로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NFTC 607은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전기 저장 시설 전용 화재 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더블 인터락을 제외한 습식 또는 준비 작동식으로 12.2 LMIN 이상 30분 방수해야 합니다. 헤드 간격은 1.8m 이상, 비상 전원은 30분 이상, 송수구는 소방차 연결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화재 감지기는 공기흡입형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를 써야 합니다. 배출 설비는 1인당 시간당 18.3 이상으로 강제 배출, 반드시 5궤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설치 위치는 지상 22m 이내, 지하 9m 이내. 배터리실은 반드시 방화구획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ESS가 설치된 건물이 있다면 오늘 배운 기준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현직 소방감리원으로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모르셨던 소방, 법령과 현장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SANGM UG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